자, 인스타 브레인. 디지털 디톡스를 할 때인가? SNS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질투를 유발하며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다면 페이스북 활동을 접는 것도 썩 괜찮을 발상이다. 미국 대학생 150명에게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결과로 예상대로 일부는 기분이 좋았고 일부는 가벼운 우울감을 보였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서는 일상생활에서 SNS를 계속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을 한 번에 최대 10분, 하루에 최대 30분만 허용하게 했다. 3주 뒤에서 하루에 30분만 사용한 그룹이 기분이 개선되었으며 연구 시작 시에 우울증 증상이 있던 학생들은 우울감과 고독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우울한 사람이 SNS를 더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SNS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실험 대상들이 SNS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용 시간을 제한했을 뿐인데도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SNS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얼마 동안 사용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연구에서 30분으로 정한 것은 그저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추측하건대 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거나 완전히 그만을 둔다면 효과가 더 좋을지도 모른다. 덴마크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피실험자들이 삶에 더 만족해했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일과의 면으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또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페이스북 사용으로 질투를 많이 느꼈던 사람에게서 특히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심지어 수동적인 사용자와 댓글을 전혀 달지 않고 그저 읽기만 했던 사람들에게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관찰이 되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럴 수 있나요? 청소년 우울증과 휴대전화. 교실에서 휴대전화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희는 집에서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한을 두고 창업자로서 봤을 때 그게 해로움이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017년 10월에 스웨덴인가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용 습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근 20년 사이에 행해진 최대 규모의 조사였는데 우리가 휴대전화에 미쳐 있다는 조사 결과에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죽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까지 수수방관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디지털 기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0에서 12개월 사이의 신생아 4명 중에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2세의 절반 이상이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했다. 취학 이후로 조사 지표의 대부분이 치솟아서 100%에 달했다. 모든 7세 아동의 과반수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1세 아동은 실질적으로 모두 98%, 98%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스웨덴의 10대는 하루에 3-4시간 동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유치원이나 학교에 통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10에서 12시간이 남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내는 셈이었다. 물론 이는 스웨덴만의 현상이 아니다. 영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내의 유아와 10대는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혹은 TV를 보는데 하루에 6시간을 쓰고 있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10대는 하루에 9시간 동안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성인들도 다양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낸 대가를 상당히 크게 치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는 아이와 청소년에게 얼마나 해로울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디지털이 얼마나 해로울까. 아이들의 휴대전화 의존성은 휴가 어때서? 가족여행으로 마요르카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막 돌아온 동료에게 물었다. 뭐? 날씨는 끝내주고 호텔은 근사했지? 근데 썩 좋지는 않아서? 동료는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휴가 내내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식탁에서도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내려놓지 않아서 토론과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모두 방에 두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호텔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말싸움을 하면 뭐래? 애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서 둬도 신경은 온통 거기에 가 있더라니까. 동료는 결국 포기했다고 고백했다. 내는 이따금 서로 도와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수행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며 서로를 방해하기도 하는 다양한 영역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 파티에서 감자칩이 담긴 그릇 앞에 서면은 내의 한 시스템은 당장 그릇째로 먹어버리자고 지시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스템이 끼어들면 머지않아서 다가올 해수욕 시즌을 상기시키며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이 시스템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발달을 하는데 이마 뒤에 자리 잡은 전두엽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 전두엽은 충동을 억누르고 보상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25, 30세가 되어서야 완전히 발달한다. 감자칩을 전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뇌의 이 부분은 유아와 10대 때에 상당히 조용한 편이다. 그 대신에 감자칩을 전부 먹어버리라는 충돌지 않은 부분은 유아와 10대 때 가장 시끄럽게 군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휴대전화는 인간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환상적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관심을 잡아끈다. 충동을 억제하는 뇌의 해당 영역은 단순히 감자칩 그릇 앞에서만 저항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집어들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맞설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데 유아와 청소년 뒤에는 이 영역이 덜 발달하여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이 훨씬 더 유혹적으로 다가온다. 그 결과 무엇인지는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레스토랑, 학교, 버스, 소파에서 휴대전화만 떨어져 쳐다보며 휴대전화를 빼앗기기라도 하면 소리 지르며 울어댄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끊임없이 토론과 싸움이 벌어진다. 이 문제가 크군요. 심각한데 너무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에 몰입하지 않도록 10대 도파민이 가장 강렬한 시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파민은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도파민 소지는 실질적으로 네오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를 기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는지와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할 수 있는 뇌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뜻한다.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는 삶이 계속될수록 감소한다. 10년마다 대략 10%씩 줄어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지날수록 불행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도파민 상승폭이 전과 같지 않아지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도 줄어든다. 도파민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는 10대로 이때는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실망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10대 시절에는 상승과 하강의 폭이 아주 크며 특히 살아있다는 느낌과 강렬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동시에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느끼는 슬픔도 훨씬 깊고 클 수가 있다. 그래요. 청소년들은 충동 억제 시스템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데다가 급격하게 도파민 수치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특성이 결합하여 청소년들은 빈번하게 큰 위험을 짊어지곤 한다. 보험회사에서 18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 제공을 꺼리거나 낙하산 동호회에서 15세 회원을 받지 않는 것도 이해할 만한 법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중독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커서 어린 시기에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에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휴대전화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서로다른 연령대의 휴대전화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를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성인보다 더 많이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10대 초반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모바일 학습은 어린 아이들이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모바일 학습은 모바일 학습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 모바일 학습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어렸을 때 나는 TV 앞에 못 박힌 듯이 앉아서 개미 5마리는 코끼리 4마리보다 많아요 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연습을 한 적이 있다. 마그누스 헬렌 스탐브라세 브렌 스트림 이렇게 진행했던 유명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 나이 또래 많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세마는 법과 쓰는 법 등을 배웠다. 게다가 정말이지 재미있었다. 개미 5마리는 코끼리 4마리보다 많아요와 같은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이 숫자와 단어를 익히고 게다가 독해력까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경영위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한 내용을 학습하려면 학교에 입학할 나이쯤이 되어야 한다. 2세 혹은 3세처럼 너무 어리면 학습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 태블릿이나 휴대전화의 앱 역시 개미 5마리는 코끼리 4마리보다 많아요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더 많아요.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보면은 그래요. 그럴 수 있다. 2세 아이의 손에 태블릿을 쥐어주고 이를 학습 태블릿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소망이 들어있다. 카롤린스카 대학 병원의 휴고 라겔스 란스 소아과 교수는 오랜 시간을 이완의 발달 연구에 바쳤다. 그런데 그는 태블릿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에 비판적이며 특히 어릴수록 태블릿 사용이 오히려 두뇌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어린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퍼즐 맞추기를 할 때의 성이라는 앱으로 하든지 식물을 가지고 하든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2세 아이의 경우에는 실제 퍼즐을 가지고 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배울 수가 있고 형태와 재질에 대한 느낌도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패드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쓰기 능력을 들 수가 있다. 지금은 다들 키보드. 그렇네요. 이런 차이가. 왜 전두엽은 맨 마지막에 발달할까? 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발달한다. 맨 먼저 목덜미 근처에서 시작하여 이마 뒤의 전두엽이 맨 마지막에 발달한다. 그런데 어째서 뇌의 충동을 제어하는 영역인 전두엽은 발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전두엽은 정말이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복잡한 만큼 수십 년에 걸쳐서 경험을 축적하고 연습해야 하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가장 나중에야 발달이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두엽은 유전자보다도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전두엽은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의 현재와 같은 디지털 생활 방식이 전두엽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생활의 상당 부분을 면대면으로 하기보다는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낸다면 전두엽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관련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회성 훈련 부족은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렇네요. 자폐증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이거 뭐야, 동백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동백열매. 물론 이미 글을 쓸 줄 아는 성인에게는 태블릿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글로 쓰는 게 능숙하지 못할 때는 펜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철자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유치원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펜으로 종이에 직접 쓰는 활동은 읽기 능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 소아과 의사 단체 역시 휴고 라게르스크 란소의 의견과 같았다. 라게르스 이렇게 라게르란스와 같은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이쪽에는 이름을 이렇게 길게 부르기 힘들게 그 사람들의 습관으로서는 뭐 상관없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의 간단한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름이 복잡하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아유, 여기는 좀 시원하네. 그림자가 딱 있구나. 미국의 한 소아과 의사 단체 역시 소아과 저널인 소아과학을 통해서 이들은 놀이 대신에 태블릿과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수학이나 이론적인 과목을 학습할 때에 필요한 중요한 작업, 능력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라게르크 란스와 소아과 의사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소아과 학회도 유아, 특히 18개월 미만의 유아는 태블릿과 휴대전화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8개월 미만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일부는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권고를 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2세 아동의 80%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허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아들의 뇌가 충동제어, 주의 집중 능력, 사회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놀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아이들이 더는 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일정대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놀이는 한물간 캐캐 먹은 것이라고 믿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생활에 놀이를 끼워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놀이를 끼워 넣어라.